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운 사람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 기분.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막한 미래가 눈앞을 가리는 그 공포. 그건 어쩌면 우리가 이룰지도 모를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잘못되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가족, 안정, 혹은 오랜 시간 쌓아온 추억, 아니면 그 선택이 옳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새로 얻을 수 있을까요? 평화, 자유, 그리고 진짜 나 자신.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혼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며 감동과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중년, 노년의 여러분, 지금 이혼을 고민하며 마음이 무겁다면 이 방송이 작은 등불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이혼하기도 힘들고 같이 살기도 어려운 부부들이 많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사연부터 꺼내볼게요. 지난주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의 은주라는 분이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은주는 28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됐다고 해요. 매일 아침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밥을 먹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문 닫는 소리만 들리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러자니 아이들 생각, 주변 사람들 시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여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주처럼 마음 한편엔 떠나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엔 두려움과 책임감이 얽혀 있는 분들, 손을 들어 보세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하는 부부 관계의 갈등과 고민을 풀어보려 합니다. 은주처럼 이혼을 고민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작은 실마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과 편안함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비단 은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혼을 앞두고 망설이는 이들에게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 첫걸음을 오늘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의 말을 떠올리고 싶어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이 없는 삶은 없다.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은주의 편지에서 느껴지는 고통,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오늘 이 방송이 하나의 깨달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주의 이야기와 니체의 말이 어디로 이어질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죠. 이번에는 은주처럼 일상 속에서 부부 관계로 고민하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 사연 속에서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부부.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마주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민호라는 분이에요. 민호는 결혼 35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해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집에서 꺼리더라고요.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저더러 밖에 나가서 시간 좀 보내고 오라고 하죠. 저는 그게 서운해서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그냥 각자 살까?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썼죠. 저는 아내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될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무섭기만 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같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민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퇴직 후 늘어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갈등.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오가다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머릿속에 자리 잡죠. 하지만 민호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이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익숙한 일상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대로 같이 살자니 힘들고 떠나자니 무섭고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사연을 읽으며 저는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민호가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있는 모습. 서로 말은 없지만 35년간 이어온 그 익숙한 풍경이 이제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부부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혹시 민호처럼 익숙했던 순간들이 어느새 멀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사연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부부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 봐야 할까요? 민호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어쩌면 민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작은 힌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꺼내볼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남겼죠. 인연이 깊으면 만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민호와 그의 아내는 35년이라는 깊은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그 인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아요. 이 속담을 곱씹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연이 깊다는 건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민호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룰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민호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또 다른 사연을 통해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함께 찾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스쳤나요?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제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그 마음. 쉽게 공감되지는 않더라도 어딘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후반의 수연이에요. 수연은 20년 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봐요. 저는 하루 종일 회사 일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는데 남편은 제가 뭘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죠. 그러다 저도 화가 나서 말싸움이 되고 결국 서로 며칠씩 말 안 하고 지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저한테 너무 피곤하다. 우리 좀 떨어져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이혼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상상하면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수연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녀의 일상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저녁이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을 힐끔 보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순간 느껴지는 외로움과 답답함. 여러분, 수연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연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실 거예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 대신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순간들. 그런 순간이 쌓이다 보면 부부라는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죠. 수연은 그 질문 끝에 이혼이라는 단어와 마주했어요. 하지만 그 단어 앞에서 그녀는 망설이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수연처럼 일상이 지치고 관계가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연의 사연을 읽으며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주말 아침 수연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나와 TV를 켜고 앉는데 두 사람 사이엔 단 한마디 대화도 없어요. 그 침묵 속에서 수연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부부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신호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조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잠시 수연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줄 한 가지를 꺼내 볼게요. 고전 문학 춘향전 속에 나오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떠올려 봤어요. 그들은 신분의 차이와 시련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켰죠. 하지만 수연과 그녀의 남편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이제 서로를 향한 마음이 흐려진 것 같아요.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현실 속 부부들은 일상이라는 시련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수연의 고민은 어쩌면 그런 현실적인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수연의 이야기가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셨나요? 혹시 그녀의 외로움이나 망설임이 여러분의 경험과 닿아 있나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요. 이제 다음으로 이런 고민에 대해 조금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수연과 여러분을 위해 어떤 길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셨나요? 2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외롭게 느끼는 현실, 그 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 이제부터는 이런 고민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해요.
일상과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를 전문가와 철학자의 말을 빌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연이나 민호, 은주 같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외로움과 불확실성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과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그 관계를 끝낼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는 두려움. 이런 감정은 부부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죠. 이에 대해 심리학자 김혜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걸 피하려고 하죠. 침묵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면서 문제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김 교수의 말처럼 수연과 그녀의 남편이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던 모습, 그게 갈등을 키운 원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아니면 조용히 참고 넘어가시나요? 김혜영 교수의 조언을 빌리자면 작은 대화라도 시도하는 게 관계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연이 남편에게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줘라고 한마디 건네봤다면 그들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진 않겠지만 적어도 침묵의 벽을 깨는 작은 균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철학자 장자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만 고집하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장자의 이 말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수연의 남편이 핸드폰만 보는 모습에 수연은 짜증을 냈지만 혹시 남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남편도 수연의 피로와 외로움을 조금 더 헤아렸다면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말을 떠올리며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관계를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안해 볼게요.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작은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서로의 하루를 묻고 그날 느낀 감정을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을 먹은 뒤 차 한 잔을 놓고 오늘 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순간 바람이 살랑이는 창밖을 보며 따뜻한 차 향기를 맡는다면 마음도 조금은 풀어질 거예요. 이런 작은 시도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문가와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해결책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혼을 고민하는 건 단순히 관계를 끝내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마음일 거예요. 수연도, 민호도, 은주도 결국엔 평화와 위로를 원하고 있죠.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길이 될 거라 믿어요. 이번에는 이런 고민에 또 다른 빛을 비춰줄 현명한 조언을 더 들어보려 해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기대하며 함께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방금까지 수연의 이야기와 함께 작은 대화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눠봤어요. 이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현명한 길을 제시해줄 깊이 있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더 나은 선택을 찾을 수 있도록요. 먼저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심리 상담가 박지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스스로 묻는 거예요. 박 선생님의 말은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죠. 예를 들어, 은주가 남편과의 단절된 일상에 지쳤다면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이 결혼에서 정말 무엇을 바라는 걸까? 위로, 사랑, 아니면 단순히 평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상대만 탓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박지훈 선생님의 조언대로 한 번쯤 마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할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이혼을 하든 관계를 이어가든 더 명확한 길이 보일 거예요. 저녁 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평화를 줄지도 몰라요. 여기서 또 다른 지혜를 꺼내볼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말은 부부 관계에도 깊은 울림을 줘요. 민호가 아내와 떨어져 살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혹시 그 순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왜 아내 없이는 안 된다고 느끼는 걸까? 습관 때문인가? 사랑 때문인가?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흔들릴 때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답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3일간의 거리 두기를 해보세요. 서로에게 잠시 공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각자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호라면 혼자 공원에 가서 가을 단풍을 보며 산책을 하고, 아내라면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그 3일이 지나면 서로의 빈자리가 어떤 느낌인지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 시간이 끝난 뒤 그동안 어땠어? 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 작은 실험은 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혼을 고민한다는 건 단순히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은주, 민호, 수연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질문을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라 믿어요. 이번에는 이런 고민을 풀어갈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볼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은주, 민호, 수연의 사연을 통해 부부 관계의 고민을 들여다봤고 그 속에서 작은 대화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해결책으로 나눠봤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혼을 앞두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며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정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문제 전문가 이수진 박사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이혼을 고민할 때 감정에만 휘둘리면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대신 내가 이 관계에서 지킬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건 뭔지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이수진 박사의 말은 우리에게 냉철한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 수연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그녀가 지키고 싶은 건 아이들과의 안정적인 가정일 거예요. 반면 견딜 수 없는 건 끊임없는 외로움과 무관심일 테고요. 이 기준을 세우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금 더 명확한 길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혹시 지금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한번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내가 이 관계에서 지키고 싶은 것과 내가 더 이상 참기 힘든 것, 단 2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써 내려가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느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가 마음에 스며들며 조금은 차분해질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철학자의 지혜를 하나 더 빌려볼게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용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은 부부 관계에서도 큰 울림을 줘요. 이혼을 고민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너무 냉정하게만 판단하면 균형을 잃기 쉬워요. 민호가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두려움만 키웠다면 중용의 자세로 이 관계를 조금 더 지켜볼까라는 여유를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공자의 중용은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 대신 마음의 균형을 찾길 바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이 말을 떠올리며 지금의 고민에 균형을 더해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일주일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한 가지씩 좋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주가 남편에게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내가 커피 타줄게라고 하거나 남편이 은주에게 고마워. 오늘 저녁 맛있네라고 건네는 거죠. 그 일주일이 끝난 뒤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용히 나눠보세요. 이 실험은 관계의 작은 따뜻함을 더하며 정말 끝낼지 이어갈지 느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해보실 건가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전문가와 철학자의 조언을 통해 결정의 기준과 실천 방법을 찾아봤어요. 사실 이혼을 고민하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어떤 길을 가든 마음의 평화가 깃들 거라 믿어요. 은주도 수연도 민호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조언과 위로를 드릴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다룬 핵심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봐요. 이혼하기도 힘들고 같이 살기도 어려운 부부들이 많습니다. 만일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법을 나눴어요. 예를 들어, 수연이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민호가 아내와 잠시 거리를 두며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은주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셨나요? 이제 마지막 조언을 드릴게요. 가족 심리 전문가 최영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를 끝내든
이어가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시도해 보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죠.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마다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상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의 지혜를 더 빌려볼게요. 철학자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단은 때를 기다리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라.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종종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한비자의 말처럼 차분히 때를 기다리며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어떤 길을 가든 평화가 따라올 거예요. 은주가, 민호가, 수연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중심을 찾아가듯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는 순간 그 평화가 여러분 곁에 머물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사연이 공감됐어요 라거나 이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방송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방송으로 마음의 작은 위로가 깃들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